자,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부 또 속닥속닥 오늘 6번째 시간이죠. 네,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 먼저 코로나19가 다시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네, 저희들 원래는 또 게스트 한번 모시고 3명이서 같이 또 진행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또 이렇게 그냥 3명이 하는 것보다 그냥 2명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일단 성국이랑 저랑 둘만 이렇게 당분간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둘이서 좀 끌고 갈 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까지 뭐 조금 허전해 보이더라도 그냥 이렇게 2명 얼굴 그냥 보시면서 같이 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영화를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좋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구가 오늘 또 나눌 영화는 뭐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And here we go. This city deserves a better class of criminal. I'm gonna give it to him. No! You'll see. I'll show you. You either die a hero, or you live long enough to see yourself become the villain. 네, 이 영화도 생각해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영화긴 한데 나온 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났다, 그지? 12년 됐어요. 12년 2008년. 2008년도 영화. 이 영화 한 편만 봐가지고는 완전히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이게 3부작이라서. 이게 3부작이잖아.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라이즈. 여기 세 편을 또 다 봐줘야지 또 전체적인 얼개가 좀 완벽하게 그려지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다루면 좋겠지만 일단 오늘은 그냥 다크나이트 하나만 이렇게 좀 다뤘으면 좋겠고 어떤 놀란 감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놀란 감독이 뭡니까? 저는 일단 다크나이트 좋아하고 다크나이트. 인셉션. 인셉션 진짜 인셉션. 정말 인셉션은 정말 영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봐서 너무 재밌는 진짜 인셉션 안 본 눈 삽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인셉션 재밌고 그죠. 뭐 이게 또 최근에 또 영화 하나 개봉을 앞두고 있죠. 테넷이라고 또 많이 기대가 되는 영화인데 보면은 이제 놀란 감독이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화는 편집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어떤 그 시간을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어떤 그 이야기를 직조해내는 능력이 참 어마어마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초기작, 데뷔작이 보면은 메멘토 같은 봤어요. 것도 이제 보면은 기가 막힌 편집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막 뒤엉켜 있는데 이제 영화를 쭉 보면서 그 뒤엉켜 있던 시간들이 이렇게 얼기가 풀리면서 막 이렇게 막 탄성을 자아내게 되는 또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덩케르트 같은 것도 덩케르트도 진짜 영화관에서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영화에서 혹시 아이맥스? 네? 아니요. 아이맥스 아니야. 나 아이맥스 같은 거 봤거든. 나 새벽 7시에 아이맥스 보려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용산 가가지고 막 7시 있고 예매하기가 워낙 힘드니까 그래서 용암에 한 번 가봤거든. 용산 아이맥스. 네. 덩케르트 볼 때. 맞아요. 덩케르트는 진짜 재밌었어. 그것도 이제 세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네, 맞아요. 서로 다른 시간을 추구를 해가지고 세 개 이야기가 이렇게 막 뒤엉켜 있는데 나중에 다 보고 나면 막 또 이게 또 막 감탄을 자아내게 되는 기가 막힌 영화고 참 존재가 많이 존재가 많고 이번에 테넷 이 영화도 좀 시간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영화라고 제가 들었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인터스텔라도 있었죠. 인터스텔라도 있죠. 인터스텔라도 유명. 그죠. 그거는 뭐 블랙홀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또 뭐 본의 아니게 시간으로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또 그런 감이 또 있네요. 그 영화. 늘 시간을 가지고 잘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놀란 감독 영화는.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놀란 감독의 영화 다크나이트, 배트맨 다크나이트. 자, 이 영화 보면서 뭐 또 여러 가지 또 영화 외적인 이야기들 또 할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냥 바로 좀 영화
본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밤 11시입니다. 아, 성부이가 너무 바빠요 요새. 아니 바쁜 거 아니에요. 성이 아닌가? 바쁜 거 아니고 성기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맞아서. 시간이 안 맞아서 네, 저. 시간이 안 맞아. 아, 시간이 안 알겠습니다. 맞아서. 네, 뭐 어쨌든 이제 지금 밤 11시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국이가 간단한 또 줄거리 오늘 이용하는 성국이가 정해온 영화예요. 간단한 줄거리 잘할 수 있을까? 이 영화 줄거리 설계도 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 맞습니다. 이제 한번 자 성국이의 줄거리 설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초반 내용은 비긴즈 내용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 배트맨이 본격적으로 이제 배트맨으로 거듭나면서 이제 활약을 고담시에서 활약을 하면서 이제 마피아들이 좀 막 두려움을 갖게 되죠. 배트맨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제 막 더욱 조심하게 돈을 더 빼돌리고 약간 그런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피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트맨은 이길 수가 없는 존재니까 그냥 피해 다니는 게 상책이다. 근데 이제 갑자기 조커가 나타나서 왜 너네는 배트맨을 피하는 거야? 배트맨에 맞서 싸우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마피아들과 손을 잡고 뭐 좀 그런 거를 이제 반대하는 마피아는 죽이면서 이제 배트맨과 이제 맞서는 약간 그런 내용이죠. 조커가 이제 배트맨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막 난제들을 자꾸 주죠. 배트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면은 뭐 사람들 계속 죽이겠다. 뭐 배트맨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난제를 주는데 이제 배트맨은 계속 이 작중에 나오는 배트맨은 진짜 계속 고뇌를 하는 배트맨이에요. 이게 내가 배트맨으로 거듭나서 고담시를 지키는 영웅이 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왜냐면 자기는 이제 고담시가 자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고담시 자체가 그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는 건데 점점 이제 뭐 자기 흉내를 내는 자경단이 나타나서 막 범죄자를 죽이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이 막 그 범죄를 맞서는 게 아니라 범죄를 폭력으로 대항한 존재로 이제 고담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추구하던 방향이 아닌데 하면서 고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조커가 나타난 거고 그래서 이제 배트맨은 좀 마음을 바꿔먹죠. 아 나는 이렇게 범죄자를 때려잡고 이런 것만으로 고담시를 할 수 없겠다. 이제 고담시에 또 새로 나타난 검사가 있잖아요. 하비 덴트라고. 하비 덴트는 배트맨과는 다르게 이제 법으로 범죄자들 다 잡아 넣으면서 이제 뭐 백기사, 화이트 나이트 약간 이런 별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비 덴트만이 이 고담시를 내가 아니라 하비 덴트만이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셋이 하비 덴트를 돕게 되죠. 배트맨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든 형사하고 고든 형사는 원래 이제 고담시의 형사고 하비 덴트 검사랑 배트맨이랑 이제 같이 합쳐서 이제 그렇게 막 이어 나가는데 그 계속 조커가 되게 그런 걸 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조커가 이제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추도 잘하고 머리도 좋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시험을 주고 난제를 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비 덴트를 타락시키고 약혼녀와 이제 하비 덴트를 선택하게 하는데 이제 배트맨한테는 꼬아서 주죠. 꼬아서 줘가지고 하비 덴트를 구하게 함으로써 이제 둘 중에 한 명만 구할 수 있다. 그쵸. 너는 누구를 구하러 갈 거냐? 하비 덴트를 구하려면 A 장소로 가고 약혼녀 그 좋아했던 여자인 레이첼 도스를 구하려면 B라는 곳으로 가라 했는데 이제 배트맨이 좋아하는 여자를 구하러 B 장소로 갔는데 거기 하비 덴트가 있었어. 전 여자는 없고 하비 덴트가 있었어. 그래서 하비 덴트는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타락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일단은 그 약혼녀를 팔아넘긴 경찰이 있었거든요. 위치를 알려준. 근데 이제 하비 덴트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그 걔를 이렇게 찾아 나서면서 죽이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죽이죠. 총으로. 그럼 거기서 뭐 무슨 이제 법이나 이제 정의에 의존한 검사가 아니라 이제 오로지 운에 의존한 투페이스가 돼가지고 이제 앞면에 나오면 살려주고 뒷면에 나오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악당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줄거리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아, 네. 설명을 이 하니까. 영화가 사실 그 이전에 배트맨이 있었죠. 팀 버튼 감독의 맞아요. 배트맨 맞아요. 1989년이었나 하여튼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분위기랑 사실 이 놀란의 배트맨 3부작의 분위기랑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참 놀란 감독 배트맨은 정말 좀 무겁고 진중하고 심각하고 그래서 주인공부터가 영화에서 이 배트맨 크리스찬 베일이 웃는 장면이 한 번 나왔습니까? 한 번 나왔나? 하여튼 한 번도 웃지 않고 이게 어쩌면 이게 좀 마블 영화랑은 조금 이게 좀 약간 반대되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되게 진중하고 정말 좀 현실적인 느낌을 많이 담아내는 그런 느낌의 어떤 영화고, 그래서 일단 주인공 배트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들을 따라가는 게 사실 좋은 영화 감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배트맨을 권위하고 있고, 뭐 그거 그냥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배트맨은 그냥 어떤 최신 장비와 어떤 완력으로 악당들을 때려잡고 어떤 정의를 구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배트맨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 내면에 뭔가 어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고담을 이렇게 정화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배트맨의 고뇌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하는 고민이 그가 내린 결정이 옳은가?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이 좀 뭐 저희들 한번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자, 뭐 그렇게 한번 보자면 영화에 나오는 그 배트맨이 고뇌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이렇게 딱 정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믿고 있는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법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법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고, 그 법 안에서 그 어떤 법을 지키면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동조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배트맨이 하고 있는 일은 그 법을 무시하는 어떤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에서 계속해서 배트맨이 던지는 질문들, 또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은 그거죠. 과연 정의라는 것이 법을 초월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법이 있는데 그거를 깨트리면서도 어떤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역사 인물로 제시하고 있는 게 기억납니까? 누구 있는지? 역사적 인물 한 명이 나오죠. 서로 대화하면서 시저 얘기가 한번 나오죠. 로마에서. 예. 그래서 어떤 그 로마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로마의 시민들은 시저에게 그 모든 권력과 어떤 힘을 위탁했다. 그리고 시저는 결국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뭐 지금으로 치면 어떤 민주주의를 쿠데타를 통해서 전복하고 어떤 독재 정권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인물인데, 어떤 이 영화의 내용에 있어서 뭐 그렇게 일단 딱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그런 시절을 어떤 법을 넘어서는 어떤 정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배트맨은 사실 자신의 행위는 그것을 벌써 넘어서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단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어떤 무법적 행위는 이제 그만 끝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비덴트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고담시가 이제 좀 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배트맨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이 뭐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배트맨의 어떤 이 고민에 대해서 송국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법을 넘어서는 어떤 정의, 어떤 선, 이것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 그렇죠. 굉장히 어려우죠. 그리고 되게 이런 질문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수많은 뭐 히어로물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건데, 이 당연한 거에 대한 질문을, 왜냐면은 그 스파이더맨도 이렇게 막 악당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들 부셔주고 차랑 파손하고 이런 거는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아무런 그런 그 의문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 주인공 히어로인 본인부터 그런 질문을 갖고 있으니까 이 뭔가 일단 그거부터 일단 새로웠죠. 기존의 히어로물과는 약간 다른 영화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랄까. 근데 저도 결국에는 이제 배트맨이 추구하는 방향이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법을 넘어서는 것보다는 그렇죠.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왜냐면은 옳다. 그 영화 안에서 아마 나올 텐데, 이제 배트맨이 점점 강해질수록 더욱
그런 강한 악당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위법적 그쵸, 행위를 그쵸. 불러일으킬 그쵸, 수밖에 그쵸. 없고 폭력은 폭력을 낳는 그리고 법안으로 들어오는 게 옳은 것 같다. 자, 또 한 가지 뭐 정말 또 영화 다크나이트를 통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가 하나 나오죠. 아, 그쵸. 누구죠? 조커. 조커죠. 네, 히스레저. 히스레저. 이제 영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명을 달리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로 남은 어떤 조커 어떤 배우로 남았는데 저 어땠어요? 조커 보면서? 아, 조커가 거의 이 영화 자체도 너무 잘 만든 영화지만 거의 2단계는 더 높여놨다. 조커가. 수준을. 그 연기만으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정말. 완벽하지 않았나. 가장 좀 이렇게 막 소름 돋았던 부분은 어떤 거 있었어요? 장면은? 조커 저는 나오는 이제 장면? 뭐 초반에 이제 마피아들끼리 회의할 때 조커가 나타나는 씬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아예 맨 처음에 은행을 털 은행 때부터 털이부터 완전 정말 진짜 임팩트가 확 강렬하잖아요. 좀 그래서 와 진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진짜 그래요. 사람인지 조커인지 헷갈리는 진짜 조커 그 자체가 되어버린 느낌. 저는 그 하비덴트를 위한 그 자선 모금 행사 때 이제 아, 조커가 예. 난입을 해가지고 그쵸. 그 배트맨이 좋아했던 여자인 레이첼 로스 그 막 멱살을 잡고 이제 칼을 들이대면서 막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뭐 스크린 너머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보면서 정말 막 심장이 막 떨리는 정도의 어떤 그런 긴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런 얘기 딱 2번 느껴본 것 같아요. 요때 하고 그다음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하베이를 바르된 그 안 토시고. 단발머리 네. 안 토시고 걔가 그 상점 주인한테 가가지고 막 협박할 때 맞아요. 그거. 저는 몰아붙일 때. 그 두 씬이 제가 느낀 영화 보면서 막 너무 무섭다 어떤 정점이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둘 다 머리가 단발이야. 단발머리 조심하세요. 이제 영화에서 조커가 의미하고 있는 거, 조커가 어떤 상징하고 있는 거는 이게 약간 악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이게 이제 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나는 혼돈이다. 나는 카오스다. 나는 무질서다. 조커는 계속해서 어떤 카오스적인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고 배트맨과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맞서서 좀 질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런 모습이 또 하나의 어떤 영화의 주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았고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또 좀 이번에 와닿았던 건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점점 카오스 쪽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성국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세상이 요즘에는 좀 혼란스럽죠. 이게 혼란스럽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혼란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가치나 기준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질서가 있는 어떤 그 시기가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이 질서가 좀 무너지면서 되게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볼 때 성욱이 좀 좀 질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좀 반대방인 것 같아? 좀 어렵네. 어려워? 어렵지.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맞는 것 같고 질서가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정의할 수가 없는. 정의할 수가 없는. 네. 그거 자체가 좀 혼돈인가? 그래서 또 뭐 영화 보다가 또 성경 얘기하면은 또봉 뜨는 감이 네. 있지 않은데 보면은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늘 사사기의 말씀 보면은 나오는 게 사람들이 그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 사사기 시대 때 보면은. 근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보면은 각자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그 진리가 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난 좀 들어.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맞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 가장 좋은 삶이고 그래서 그냥 각자 어떤 전체를 아울 수 있는 어떤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같이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진리라기보다는 어떤 각자가 그냥 좋아하는 것 그래서
쫓아서 살아가는 어떤 시대, 어떤 상대주의의 어떤 시대,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된 세대, 뭐 이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어쩌면 이것이 어쩌면 좀 카오스적인 어떤 이 조커의 어떤 행위와 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카오스가 아니라 질서 있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하나님께서 이제 무질서하는 것을 질서로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카오스적인 시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또 코스모스적인 질서를 또 정립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이것을 또 조커를 보면서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성우 씨도 뭐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 그냥 이 영화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줄거리는. 딱 그 메시지는 좀 약간 명확한 느낌이에요. 그냥 뭔가를 뭐라도 하고자 하는 약간 선한 의지가 이제 주는 영향력. 이게 보면은 그 조커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선동과 무질서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주다 보면은 결국엔 본성이 튀어나온다, 사람들의 그 악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계속 난제를 주죠. 근데 이제 조커가 준 마지막 문제가 이제 배 두 척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인들이 다 타 있는 배고 하나는 이제 범죄자들만 타고 있는 배인데, 서로의 배를 폭파시킬 수 있는 그 스위치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12시 아니었네. 12시 안에 터치지 않으면은 둘 다 터진다. 그러면서 이제 난제를 주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겠어요, 그 배 안이. 근데 결국에는 아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과정에서 배트맨은 그 배에서 개입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고담시의 그 범죄자들이나 이 일반인들의 그냥 양심이, 선한 마음이 그냥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배트맨은 약간 확신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없어도 이 고담은 바뀔 수 있다. 그런 약간, 그래서 그 조커의 그 자신의 논리 자체를 약간 부정당하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확실히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 장면이 성국이는 좋았니? 둘 다 안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좀 낙되게 됐어? 근데 수긍할 수 있는 장면이었어, 너한테는? 수긍할 수 있는 장면 뭐. 난 개인적으로 참 다크나이트 보면서 이게 뭐 히어로 무비지만 정말 이거 극사실주의적이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현실에서 일어났을 법도 한 일이다라는 쪽으로 쭉 영화를 보다가 제일 좀 판타지 같은 부분이 그 장면이었거든. 난 개인적으로 내가 좀 마음이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양쪽 다 상대방의 배가 터지지 않으면 내 배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고, 12시가 되면 두 개 다 터진다고 하는데 거기서 누르지 않고 그냥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막았다? 이게 양심이든지 아니면은 그 좀 쫄보라서 그 좀 용기가 없어서. 그 어쨌든 둘 다 결국에는 누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선한 마음이든 양심이든 아니면은 용기가 없었든. 나는 그 장면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거기서 왜 그걸 안 눌렀는지. 그쵸. 거기서 범죄자 있는 집단에서는 그 간수가 누르려고 그랬는데 또 양심 가치 때문에 못 누르니까 범죄자 한 명이 와가지고 일로 갖고 와보라고, 나한테 주면은 내가 당신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그걸 스위치를 뺏어가지고는 누르는 게 아니고 창문 밖으로, 배 밖으로 그냥 바닷속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들어가거든. 그리고 그 범죄자들이 아무 리액션이 없어. 맞아요. 그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거 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 범죄자의 마음 상태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전혀 없고 나는 이게 그렇네요. 쟤는 이게 뭔가, 제가 배트맨인가? 이게 무슨 의도로 쟤는 저걸 던진 건가? 나 그 장면이 되게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 그냥 약간
사람의 본성은 다 착함이 있다. 약간 그런 거 사람의 아닐까요? 본성은 착하다. 그쵸. 오히려 음. 그 혼란과 그런 무질서가 음. 그 사람 악하게 만들었을지언정 음. 본성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화가 그 장면이 벌써 이제 2시간 정도가 된 다음이고 이제 영화가 이제 한 20분 남았고 어쨌든 조커는 무너져야 되고 배트맨이 그건 어쨌든 맞습니다. 이기게 되니까 어떤 그런 장치로서 뭐 그것이 어떤 기능하고 있는 바는 분명히 알 것 같긴 한데 약간 조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카오스적인 세상 어떤 인간과 세상이 아니다. 그쵸.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이제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이 고담이다라는 어떤 분명 메시지는 중성이 말한 것처럼 메시지를 주는데 그 어떤 그 수치를 누르지 않음에 대해서 나는 조금 내가 조금 인간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저도 뭐 건가? 혹시 누르셨을 건가요? 그 나도 생각해봤어. 나한테 스위치가 그 장면에서 누구나 그 질문을 자신에게 그쵸, 던졌을 것 그쵸. 같아.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눌렀을까? 근데 사실 참 여기서 가장 비겁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또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누르기는 싫고 그쵸, 내가 옆 누르기 사람이 눌렀으면 좋겠다. 누군가 눌렀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누르긴 싫다. 그쵸, 내가 누르기 내가 싫다. 왜냐하면 또 나중에 무슨 일을 내가 진짜 모르니까. 그러니까 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서 요거는 누르긴 눌러야 되는데 내가 누르긴 싫고 옆에 애가 대신 눌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가장 어쩌면 그냥 내가 누르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그쵸, 더 나쁜 비열하고 악한 인간의 마음인 것 같고 내 안에서 그게 발견이 되는 이상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은 나는 이야기가 좀 어려웠던 장면이 되어버렸고 맞네. 그래 이게 참 좀 어렵네. 참 이게 영화니까. 영화니까 뭔가 내 마음이 나빠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조금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참, 네, 뭐 하여튼 영화 보면서 하여튼 뭐 악에 대해서 또 선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 어떤 뭐 질서에 대해서 참 많은 어떤 거대한 담론들을 이렇게 질문으로 던져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어느 것 하나 쉽게 나오는 질문은 아닌데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액션 영화 어떤 히어로 무비 또 이면에 있는 이런 어떤 질문들을 좀 던져보면서 또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또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국 기무도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근데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곱씹잖아요, 내용을. 좀 그러면서 좀 하나라도 더 생각할 뭐 뽑아낼 게 있나 생각. 너무 많네요, 영화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요. 다크나이트 오늘 같이 또 나누었고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또 뭐 국가적으로 또 모든 개인들 어려운 또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그래도 지키시는 주님 또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 또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성욱이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 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고갈되고 있어서 점점 제가 그 사견이 넘지 않다 보니까. 그래. 어떤 녹화 끝나고 얘기도 좀 하자. 그래요. 우리 또 친구들 또 주말 또 잘 보내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성국이가 공유해드리는 또 교회 예배 영상 통해서 온라인 예배 잘 드리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주일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